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319번째 시간, 바로 이 글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첫 번째 글자는 이것, 두 번째 글자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먼저 도금과 뜻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자는 우리가 집요라고 읽습니다. 자, 몹시 고집스럽고 끈질김의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통 형용사인 집요하다의 어근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한 글자씩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잡을 집자입니다. 네, 이 소전체도 그렇지만 특히 갑골문과 금문체가 지금의 이 해서체와 많이 다릅니다. 지금의 이 글자는 예서부터 이렇게 많이 변형된 상태였다고 얘기하고요. 허시는 이것을 조금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죄인을 잡는 것이다. 네. 그리고 이 소전체의 의거에서 얘기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것은 잡을 극자이고요. 또 왼쪽에 있는 이것은 다행행자처럼도 보이지만 다행행자의 옛글자체인 놀랠 엽자입니다. 다행행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것이 서로 결합해서 만든 회의자 혹은 이 놀랠 엽자 같은 경우는 잡을 집자와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은 또한 소리 요소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설문해자는 서현과 서계 두 형제가 만들고 주석까지 붙인 그런 자원 해설서인데요. 그 중에 서계는 또 여기에 덧붙여서 옆에 있는 잡을 극자는 의 음이 나고 이것은 가지다의 뜻이다. 이것은 회의자이다라는 주석을 붙였습니다. 어쨌든 이 글자는 제가 보기에는 회의자가 맞는 것 같지만 지금의 형태가 너무나 달라졌기 때문에 죄인에게 어떤 수갑 같은 거, 그렇죠?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형구를 끼워 놓은 상태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잡을 집자에 이 행자 다 들어있는 것, 그 다음에 매울 신자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있는 이 글자가 들어가는 것이 뭔가 수갑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둥글 환자는 상당히 많이 그 형태가 바뀐 것으로 보면 되겠죠. 두 번째 글자는 우길 요자입니다. 간단하게는 어린아이 요자이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뭔가 떼를 쓰다, 손으로 떼를 쓰는 그런 장면을 상상하셔도 되고요. 이 우길 요자는 무언가 유연한 물건을 구부린다의 뜻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부릴 요자도 있기 때문에 뭔가 억지로 이것을 구부려서 자기의 의견으로 만드는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도 저도 다 회의자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우길 요자를 음으로 보시고 옆에 있는 손수자를 뜻으로 보시면 형성자로 거의 완벽한 형성자가 됩니다. 허신도 이 글자를 형성자로 보았습니다. 손으로 끄는 것이다. 그리고 손수의 뜻을 따르고 어릴 유자는 음을 나타낸다. 형성자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 글자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 잡을 집자입니다. 다행행자를 먼저 쓰고 둥글 환자를 쓰면 되는 것이 지금의 형태입니다. 총 11획이고요. 흑토가 부수로 지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흑토와는 크게 관계가 없는 부수인 것 같습니다. 글자인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획이 됩니다. 두 번째, 우길 요자. 형성자로 보는 것이 가장 깔끔한 자원풀이가 되겠죠? 자,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작은 요자죠? 일곱, 여덟 해서 8획이 됩니다. 어린아이가 떼를 쓰는 모습을 상상하셔도 크게 틀린 해석은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자, 집요가 되는 것이죠. 자, 집요를 우리나라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용사 집요하다의 어근. 그럼 우리는 또 집요하다를 찾아봐야겠죠? 집요하다를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몹시 고집스럽고 끈질기다. 형용사이고요. 예문이 3개 있었습니다. 집요한 노력, 경찰이 범인을 집요하게 추적하다,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집요라는 말 한중일 3국에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중국 먼저 보고 가시겠습니다. 중국의 경우 집요라는 표현이 있긴 있습니다. 执拗 있긴 있지만 아주 자주 쓰이는 것 같지는 않고요. 문어체 형식으로 쓰고 우리는 꼭 반드시 문어체 형식에만 이 집요를 쓰는 것이 아니죠. 평소에도 꽤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대신 중국에서는 꾸즈라고 해서 고집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잡을 집자가 고집, 집착에도 쓰이거든요. 마침 또 중국에는 执着라고 해서 집착이라는 표현도 집요의 뜻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중국에서는 왼쪽에 있는 이 다행행자 부분을 손수, 제방변으로 처리해버리는 이런 과감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중국에서는 이 뜨거울 열자를 설명할 때도 이 부분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는지 바로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네, 상당히 재미있는 글자체죠. 물론 세력할 때, 기세할 때 세자도 이렇게 씁니다. 중국에서는. 가나자를 소개해드렸고요. 자, 일본에서는 어떨까요? 시츠요 혹은 시츠오라고 발음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집요의 한자는 똑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일본, 중국에서 집요라는 한자체는 조금 다르지만 같은 한자를 쓰고 있는 걸 알 수 있었고 특히 중국에서는 조금 그 사용 빈도수가 많지는 않다.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좀 많이 쓰는 것 같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 집요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영어로 보자면 persistent나 아니면 조금 발음이 어렵긴 하지만 tenacious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조선왕조실록에 집요라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왔음을 알 수 있고요. 자, 일제강점기 1934년 종화일보에는 미국의 집요한 일본, 이렇게 일본 농민 배척이라는 표현에 집요가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982년 조선일보에는 집요한 내성이 동아의 위대한 점 이렇게 해서 집요라는 표현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집요라는 표현, 쯔니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집요라는 표현은 중국의 송나라 때부터 일단 문헌이 발견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고 송나라뿐만 아니라 원, 명, 청에도 계속 집요라는 표현은 중국에서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130건이 검색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 319번째 시간 319번 컨텐츠는 잡을 집자와 우길 요자가 결합한 집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보다 자세한 설명 원하시는 분은 해설문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간략하게 요약한 그런 버전을 원하시는 분은 간략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